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100일이 지난 오늘 보여지는 현상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한 듯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나누어지고 있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반사 정권이다. 즉 반경제, 반자유, 반민생, 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 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사시켜버리는 그런 정권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굳이 반경제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법, 노란봉투법, 결국 기업들이 숨 쉴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법 같은 악법들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1천조 원 시대를 문재인 정부가 열었듯이 이제 이재명 정부는 국가 나라빚 2천조 원 공화국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부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먹고 살다 죽을 것처럼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살이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검,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될 자리에만 대통령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뒤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또 숟가락 얹기 바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100일을 지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사실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또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얹기 바쁜 숟가락 대통령을 우리는 취임 100일 만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지아주 사태에 관련해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관세 협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반도체에 대한 규제 강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사태를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아주 사태마저도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상에 올려서 마치 뭔가 제대로 해낸 것처럼 하려고 계속 입장을 내놨지만 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바람과 심정과는 달리 결국 10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쯤 비행기에 오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자진 출국인지 추방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늘 이런 식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은 크게 부풀려서, 그리고 불리한 것은 없는 것처럼, 불리한 것이 보이려고 하면 보일 듯 말 듯 안개처럼 흐리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본 100일 국민들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미국에서 무엇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나려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질식할 것 같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묻습니다. 오늘 또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 어떤 대답도 국민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을 듣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답게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특검과 합의를 놓고 정부조직법과 내란 책임 문제가 어디가 바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진짜 대통령의 뜻인지 용산의 대통령과 여의도의 대통령과 충정로의 대통령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이 바꾸자고 한 적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부 조직법도 반대하고 특검법도 반대합니다. 저희들이 무얼 내주고 무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이런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저희들이 오늘 100일 축하 밥상을 걷어차고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라도 조용히 넘어가 보려고 원내대표는 뭔가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그리고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협상한 것처럼 해서 오늘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이 틀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것뿐입니다. 저희들도 무엇을 주고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특검법이 어떻게 수정되든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 조직법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이 정부 조직법에 반대입니다. 네. 제가 거기서 드린 말씀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특검법에 대한 것,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들을 다 말씀드렸고 적어도 협치를 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야당 대표를 불러다 손잡는 사진 하나 찍고 그것을 지지자들과 그리고 야당 탄압으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국제사회에 그 사진 한 장을 보내기 위해서 보여주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제가 대통령에 건의드린 사항 중에서 적어도 몇 가지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저는 그 회담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용산에서 여의도로 와서 제가 그 회담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묻겠습니다. 회담에서는 무언가 야당과 협치를 하고 여당에게 많이 가졌으니 그래도 양보하고 협치를 하라고 했던 대통령은 특검도 다 하겠다고 하고 정부조직법 그거 협상할 필요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여당에게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협치하라고 한 것인지 진정 그럴 마음은 있어서 한 것인지 저를 만났을 때는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할 생각이 있었는지 지금 그랬지만 지금 만난 이후에 개딸들의 문자 때문에 대통령도 입장이 바뀌신 것인지 제가 묻습니다.